제가 어느 날 그 라방 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확히 39살 남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봤냐면, 어바님 그 회사에 마음에 드는 이렇게 직장 직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차이는 좀 나 보였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 직장 여자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직장 여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버럭하면서 한 얘기가 그럼 씨발 도대체 어디서 만나냐고 도대체 여자를 어디서 만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이렇게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하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 나이 또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30대 중반 분들. 근데 30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같이 물어본 게 아니 씨발 도대체 어디서 만났냐고 그걸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진짜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엄청나게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날 때 보통 가장 이게 흔한 루트가 소개잖아요. 그죠? 소개 뭐 이렇게 가다가 술 먹다가 뭐 술자리에 사람 오거나 새로운 사람 소개받고 네 친구의 친구 부르고 그 친구가 또 친구 부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얽히면서 사람들이 쭈르륵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이 이제 막 이제 블링블링 이제 솟구치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20대 중반쯤 되면 그 인간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중반에서 사회 초년생쯤 되고 나면 그때 확실하게 갈리게 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갈리는 것들이 있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은 뭐 단순하게 이제 약간의 그 신분의 격차라고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이게 보통 20대까지 이게 친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제 벌어지게 된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친구끼리도.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또 특히나 이게 나이가 들 때랑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어렸을 때는 보통 애들이 마음이 착해 사고도 건전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깨져도 다시 붙는단 말이야. 어렸을 땐 더 단단하게 붙어 그게 어렸을 땐 싸우면.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이게 늙어가면 확실히 사람이 멘탈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뭔가 좀 싸우게 되잖아. 그러면 일이 커져. 붙어도 예전 같진 않아. 금가 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러면서 뭔가 가지치기가 되면서 멀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엄청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뭐 사람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잖아. 그렇게 가게 되면 정말로 N만큼 친하기 전에는 사람을 그 친구를 잘 못 봐요. 진짜 친한 애 아니면 시집장가 가면 잘 안 봐지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소개 루트 자체가 완전히 개박살 나는 것들이지.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가 제일 만만한 루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또 그걸 떠나가지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약간 지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게.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제 뭔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 미드 보면 거기는 뭐 지나가다가 뭐 눈 맞고 뭐 버스 정류장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그냥 병신 취급 당하지. 일단 진짜 병신 취급 당하잖아. 뭐 어떻게 보면 그 맨날 이제 길 가다가 말 거는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서도 근데 원래 이런 거 이렇게 길 가다가 얘기하는 게 한국 정서에 맞지가 않단 말이야. 물론 그 와중에 이제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은 이제 헌팅심에서 되게 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막상 이게 해보잖아. 막상 해볼 때 그 여자의 그런 엄청난 냉대와 이런 걸 몇 번 겪잖아. 그건 내가 많이 겪어봤잖아. 그러면 와 존나 하기 싫거든 진짜. 그게 안 돼 한국에선 또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더욱 또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소속이나 집단되는 환경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들인데 말 그대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나면 직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옛날에 30대 초반 때 동호회 활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하고 나서 한 두어 번 가서 느낀 게, 와, 이건 진짜 씨발 사람이 할 게 못 된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 동호회 활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호회 속성 자체가 거진 어딜 가든 그게 고인물 리그야, 고인물 리그에 그들만의 리그,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만의 카르텔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거든, 진짜. 진짜 그 인생을 그 동호회에 갈아넣은 그 터줏대감 몇 명, 두 명에서 그냥 지들끼리 뭔가 이제 자기가 뭐 족도 아닌 권력이란 거 뭐 그런 거 해봤자 뭐 동호회 권력이라고 얼마나 세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횡포를 부리는 그 토악질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여성연 중에 이쁜 여자 한번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이제 지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자도 이제 눈이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거든. 그게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딱 봐도 좀 뭔가 나름 좀 우월한 수컷들이 들어왔다 싶잖아. 그러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터넷 보면 여정녀란 말, 그런 말, 여자의 정여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 진짜 동호회 가면 남정남 많이 볼 수 있어. 진짜 동호회 가면 그 고인물들이 그 자라나는 새싹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치질로 밟는 것들을 이렇게 몇 번씩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보면 이제 그들만의 하나의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보면 가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그럼 몇 번 겪다 보니까 아 결국엔 동호회 속성이 이런 건가라는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뭔가 회의가 느껴질 만큼 동호회를 그게 내가 간 곳이 셔터벅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간 곳은 다 그랬거든. 그래서 야 여기는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동호회를 갈 거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괜찮은 데로 가면 되는데 이 괜찮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동호회가 아니라 그 나름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가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이게 사람을 뽑더라도 그 아무나 이제 다 이게 니 가고 싶습니다, 정모 가고 싶다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소개 같은 걸로 이제 루트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루트로 들어가면 차라리 그런 데는 조금 괜찮지. 일반적인 동호회들은 이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동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 만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청춘을 거기다 갈아먹은 이제 고인물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고인물들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 난 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차라리 동호회보단 뭐가 괜찮냐면 그 학원이 좀 괜찮은 것 같아, 학원. 그래서 학원 같은데 여러분 뭐 배우고 싶었던 거 있잖아. 뭐 배우고 싶으면 뭐 음악 학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거기 가면 음악 배우고 싶은 사람끼리 오니까 조금 괜찮단 말이야,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좀 다르냐면 그쪽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고인물 카르텔의 그런 뭔가 계급에 의해 뭔가 좌지우지된 견제 같은 게 있었다면 학원은 그렇지가 않거든. 왜? 학원에는 이제 절대 권력인 이제 원장이라는 사람 있잖아. 원장이 그런 걸 원하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동호회끼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그 사람들끼리 이제 뭐 이제 정치하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 원장이. 그러면 잘 컨트롤해.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모이는 학원들이 컨셉으로 있는 학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좀 잘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 물론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고인물들이 이제 좀 약간 깽판 부리는 건 어딜 가나 있지만 근데 학원은 좀 괜찮다는 것들이지.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뭔가 하나의 집단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뭔가 집단에 소속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지금 울산의 태화교회라는 곳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거기 가다 보면 지금 와서 뭐 나도 안 간 지 한 15년 넘었지. 15년 넘었는데 거기 보면 좀 큰 교회는 청년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한 25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대학생들 리그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 성인들 리그인데 여기서 25세 넘어서 청년회 하다가 결혼하면 졸업하고 나가는 약간 이런 구조였거든. 딴 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데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 들어갖고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들의 그런 뭔가 공격 패턴이 뻔히 보이는 거지. 강약약, 중간약약 이게 뻔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아, 여자 만나러 왔구나. 그런 게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근데 교회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교회선 좀 이게 잘 챙겨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가면 이게 뭐 착한 사람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그 남편 월급 쥐어 뜯어갖고 11조로 갖다 바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고 목사님께 돈만 바치는 게 아니라 몸도 바치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도 뉴스 봐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워낙에 개파가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큰 교회로 나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이쪽 그래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 그건 사실이거든. 다만 결국엔 믿는 놈이다 안 믿는 놈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게 똑같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뭔가 텃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 교회도 생각보다 폐쇄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차라리 그 동호회보다는 차라리 내가 봤을 땐 교회가 훨씬 낫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쯤에 그 신앙심이 뿅 샘솟을 거야. 그건
건 아니란 말이야. 결국엔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신앙심에 좀 흥미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흥미 좀 있어야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보면 그런 거야. 몇 군데 없잖아. 결국에는 뭐 이제 학원 가거나 동호회 가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해가 되는 게, 나는 내 친구 중에서 그 2명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해서 결혼했거든.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왜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나이트에 만난 2명 중에서 한 명은 완전 콩가루고, 한 명은 콩가루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한 명은 또 되게 잘 산단 말이야, 나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남녀 관계라는 것들이 뭐 결국엔 끝에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보면 뭐 나이트클럽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아,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내가 그걸 좀 이해를 못했어. 뭐 SNS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막 만나는 사람 잘 만나고 다니더라고. SNS 그런 걸로 들어가서 같은 지역으로 검색해서 그걸 꼬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엔 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또 잘 꼬시는 또 잘 꼬신단 말이야. 그래서 한편으로 느낀 게, 아, 사람을 만날 만한 루트가 지금 많이 없으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SNS라던가 아니면 뭐 만남 어플이라던가 이런 걸로 만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끄덕끄덕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만남 어플 같은 것도 보면 진짜 잘 만나고 다녀.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어플 있잖아. 뭐 아만다 같은 거,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스카이 피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까 따지고 보면 내가 말한 동호회 성격이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비공개 동호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뭔가 사람을 이제 걸러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우수한 종을만 걸러낸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 어떻게 보면 뭐 아만다라던가 스카이피플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긴 보면 이제 그 대학교 졸업장까지 인정해야지 남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가입하잖아. 그러면 또 여자들 되게 쉽게 만나게 되더라고. 되게 쉽게 잘 만나,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보면서도, 아, 결국에는 이게 자본사회란 게 부익부 빈익빈인데, 이게 사람 관계도 인간관계도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나름 이제 준산 왔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딜 가서도, 그러니까 굳이 그게 어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지들끼리 잘 만나고 되게 쉽게 연애를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나도 느끼는 게, 아,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단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제 나이 때 되잖아. 38쯤 되다 보면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면 아저씨 돼 있단 말이야. 보통 아저씨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사람 만나는 것도 존나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 앞에 특히나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게 선택권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 뭐 뻔히 정치질 당할 거 알지만 그래도 동아리도 한 번 더 가보고, 아니면 뭔가를 배우러 가보고, 그렇게 가봐야지. 일단 다녀야지 뭔가 이벤트라는 게 가능성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뭐 다 포기하면 편하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괜히 다 포기한답시고 이제 집에 있어갖고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게 진짜로 이상해져. 특히나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내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봐도 알잖아. 되게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야. 인터넷은 어딜 가든 그래. 어딜 가든 그렇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서도 그래도 뭐 이게 뭐 어쩌겠어, 뭐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려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말한 것처럼 어떤 인간도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보시고, 아, 내가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진 사람들은 일단 이게 열심히 이제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뱃살도 좀 줄이고, 뭐 이 옷 같은 것도 한번 사갖고 마이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것이 이제 그들만의 카르텔일지라도 알면서도 한 번쯤 이제 돌진하는 그런 것들의 그 한 걸음이 이제 결국엔 다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때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튼간에 뭐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은 늘상 말한 것처럼 혼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시도를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재밌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들 모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